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에너지의 판이 바뀌고 산업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 전남은 지금 인공태양과 AI 두 개의 미래 키워드를 동시에 품었습니다. 태양의 원리를 재현한 지상의 태양이 나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시에 전남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다시 쓰며 산업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전남, 그 담대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소개합니다. 인구 178만의 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올해가 이제 병오년 말에 했는데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올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정말 경기도 어렵고 나라도 굉장히 다사다난했는데요. 올해는 우선 경제가 잘 풀려서 우리 국민 여러분도 편하시고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178만입니다만 인구가 좀 팡팡 늘어나는 전라남도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178만 인구지만은 향후님들이 한 1,3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우리 향후님들과도 서로 유대하면서 전라남도 발전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요즘 뭐 가장 떠오르는 핫한 도입니다. 예. 그중에 지금 또 지난해 12월쯤에 선정이 됐는데 인공태양. 그 인공태양 잘 모르겠어요. 인공태양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 그대로 하면 인공태양이니까요. 예.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체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 그 태양에서 발열하는 그 시스템, 그 방식을 지구에서 재현을 하는데 1억 도가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제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발열을 하고 그 발열을 제어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연구를 하는 게 인공태양 연구인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차세대 꿈의 에너지로 이제 불리는 부분들인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이제 우선 한 사업비는 1조 2천억 정도 사업되는데 예. 이게 이제 실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결국은 1억 도라는 핵융합 시설, 핵융합 반응을 제어하는 것이니까 실증을 한 5개 실증 그 연구 시설을 짓고 거기서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 해 그렇죠. 나가는 거죠. 예. 테스트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가. 그러니까 소재 이런 기술까지도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우주 과학에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핵융합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예. 부수적인 연구 효과도 대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결국 벤처 창업 기업들도 몰려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연구를 앞선다 하면 일부 분야는 우리가 세계에서 탑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세계적인 과학자들까지 우리 전라남도, 대한민국 전라남도에 와서 연구도 하고 또 같이 뭐 세미나나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제 과학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7년 정도 착공을 하고 완공 목표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2036년도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 예.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빠르게 진척을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빠르게 공모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그동안 한 4, 5년 해야 왔기 때문에 예. 한 달 만에 준비한 것을 가지고 PT를 했는데 훌륭하게 했다. 또 전남 나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랄지 지형학적 지질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 재해가 없는 지역이고 예. 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너지공대
또 광주과기대 이런 유수한 인력 맨파워까지 갖추고 있고 또 정주 여건도 광주광역시가 있고 나주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정주 여건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 전남 나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지자체하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치열했을 텐데 이 주민들하고의 그 소통이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좋은 포인트인데요. 인공태양 연구 시설에 뭐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잘 설명을 드렸고 또 설명회도 개최했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호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99%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사실 이게 좀 들어오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뭐 핵이라는 부분이 때문에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반대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이게 나주시하고 전남도에서 거의 20차례 이상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민들의 그 찬성을 이끌어내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1조 2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경제 유발 효과도 아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막 성공이 된다 하면은 그 경제 유발 효과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에너지 주권을 갖게 되고 세계에 그 에너지 이 특허권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래서 그 성공했을 때 그 뭐 경제 파급 효과는 대한민국 이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정도고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 세계 각국의 모든 또 투자자, 그다음에 연구, 과학자 다 전남도로 몰려올 건데 생각해 보면 천지개벽할 정도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지만은 그런 일 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성과물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연구 성과물이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도 미칠 수 있고 많은 고용도 일으킬 수 있고 벤처 창업 기업들도 올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연구 시설이 아닌 거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구글이랄지 MS 같은 그룹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벤처 투자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좀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봅니다. 이게 이제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좀 표현을 드렸는데 저희도 찾아보니까 뭐 이 정도가 되면 경제 유발 효과가 10조 이상 된다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상용화가 될 경우 상용화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봅니다. 뭐 그 관련된 교수님한테 내가 한번 최근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20년은 아무리 빨라도 20년은 걸릴 것 같다. 그러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연구 성과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연구란 것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50년이 돼도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연구라는 것은 신의 영역에 우리가 사실은 도달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한 20년 정도는 되면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인공태양 나주 유치는 올해 그게 2025년 전남 시책 종합평가에서 당당하게 최우수 시책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도지사님이 정말 운이 좋은 건지 하여튼 뭐 이거는 정말로 국가적 사업인데 전남이 일단 운이 좋은 거고 이제 저희는 제일 앞에서 선장처럼 키를 잘 잡고 열심히 잘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운이 좋다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 말고도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좋은 거는 다 확보가 되신 겁니다. 그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올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그런 분이 드디어 AI 시대로 가고 있구나. 세계적인 흐름이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가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AI 또 데이터를 가공하고 연산하고 추론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한 것도 다 그런 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오픈 AI가 지금 AI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오픈 AI가 우리 SK하고 손잡고 전라남도에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도지사가 눈물을 흘렸다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데이터 센터는 결국 반도체를 엄청 특히 HBM 반도체를 엄청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뭐 1,400조가 세계적으로 필요할 거다. 뭐 국내적으로 뭐 1,000억 이상, 1,000조 이상이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HBM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데이터 센터는 결국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볼 때 우리 전라남도가 이 AI 시대 반도체까지 연결해서 앞으로 황금 같은 기회가 올 수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뭔데 도지사가 눈물을 다 흘리는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뭐가 좀 큰 게 오기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같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력 수급이잖아요. 네. 안정적인. 근데 그와 아마 이게 연동이 된 건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가 전남 솔라시도에 이제 솔라시도, 예. 이쪽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뭐 블랙록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권의 AI 수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재생에너지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연계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뭐 10배, 20배의 AI 시대는 전력이 필요하다. 예. 그럼 전력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예. 그럼 뭐 하루아침에 원전을 건설할 수도 없잖아요. 또 원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또 반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앞으로 재생에너지 대단율하고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생산 단가가 160원 정도 하는데 앞으로 100원 이하로 정부는 5년 내에 80원까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전력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가장 풍부한 지역은 전라남도거든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에서도 결국 그런 재생에너지 또 용수가 전라남도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또 땅도 지금 공장이 안 와서 땅이 비어 있어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재생에너지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원가도 비싸고 아직은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팅 센터나 AI 센터, AI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왔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잘 연동돼서 이 사업이 클 거다라고 나름대로 딱 직관이 있으셨는지. 제가 2019년도에 예.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를 하면서 그때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 아리백 센터, 아리백 국가산단을 만들겠다. 예. 미래 에너지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이 됐거든요. 그때는 좀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게 뭐 되겠어? 잘 이해가 조금 안 됐는데 예. 드디어 이제 지금 현재 본격적인 AI 시대가 오고 보니까 예. 특히 AI 시대에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 이야기가 2019년도 이야기가 지금 와서 맞게 된 거예요. 예. 2026년도에 와서는 맞는 이야기가 된 거죠. 대통령도 보면 재생에너지, 에너지 쪽이 이제 남부 지역이 좀 풍부하고 잘 돼 있으니까 좀 신경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좀 맥을 같이 하셨는데 사전에 좀 뭐 크게 교류가 됐거나 뭐 얘기가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제 대통령님께서 그것보다도 예.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뭐 국무회의 뭐 또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미 공부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반도체도 남쪽 재생에너지 풍부한 남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네. 그래서 남부 반도체 벨트를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전라남도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뭐 쭉 나가실 것 같은데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네.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네. 분산 에너지는 예.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예. 지역에서 뭐 공장이나 또 소비처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특히 이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전력계통, 이 전력을 전신주를 연결해서 멀리 보낸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런 네. 시대.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문제 아니에요. 선진국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생산해서 가까운 데서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 그것을 이제 분산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어느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분산적으로 지역마다 나름대로 거기 그 그리드를 형성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라남도, 그렇다면은 거기서 나온 전에너지를 싸게 생산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뭐 공장을 유치하든 기존에 있는 산단에 제공을 하든 이게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계획이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자원량으로 보면은 444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이 잠재의 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일단 저희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하겠다. 예.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요. 또 심지어 뭐 에너지 기본소득 차원에서 마을 단위 태양광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 조합 형태로 태양광 시설을 하고 예. 투자의 수익을 공유하는 뭐 이렇게까지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그러니까 아까 분산에너지 특구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분산에너지 특구니까 우리 자체 시스템 내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신안군이 태양광으로 좀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익 혜택을 많이 보는데 결국 전남도도 이렇게 좀 영농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갈 수 있게끔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특히 그 영농형 태양광까지 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농사 지어서 한 80%, 85%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으로 5배 내지 10배의 추가 전력에서 오는 소득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농민들도 영농 태양광 하면 이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은 농사 짓고 전력 개통 소득 없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 그 공장들은 전라남도에 와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죠. 근데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얻는데 기술 발전에 대해서 더 싸게 한전 단가보다 더 싸게 에너지를 얻으면은 우리 분산 에너지 특구니까 우리 지역에 생산된 전기를 모아서 예. 그 공장에 바로 제공하게 되는 시스템. 그래서 이게 일석 뭐 한 4조, 5조 뭐 이렇게 된다. 분산 특구라는 것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생긴 에너지는 다른 데 안 보내고 전라남도에서 소비를 하겠다. 가능한 그런- 그렇게 예.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두에 그러면 야 진짜 그 운이 너무 좋으시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이거 말고도 또 그동안 18년 만에 그 합의가 된 게 있어요. 이게 지난해 그 광주 민간 그리고 군공항을 무한 통합 이전에 육자 협의체가 이제 출범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거죠. 야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도에 개항이 되면서 그때 이제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강주에 있는 민간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가 그때부터 좀 삐그덕거리고, 그 다음에는 군공항 문제까지 이제 광주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주택 수요가 많아지니까 광주 군공항을 내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이제 군공항은 좀 기피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군공항, 민간공항 그 문제가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문제가 18년 동안 사실은 해답을 못 찾고 좀 표류하다 싶어서 지역의 가장 큰 광주 전남의 상생과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2023년도에 이 문제를 전라남도가 직접 좀 나서야 되겠다. 광주하고 무안하고 직접 맞닥뜨리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예 전라남도가 나서겠다고 해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해서 군공항, 민간공항을 동시에 한꺼번에 통합해서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깁시다 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이 진척이 없었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무한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공항이 올라오면 기피 시설이니까. 예. 그러면 뭔가 그 획기적인 지역 발전 지원책을 좀 국가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문제를 풀기 좀 쉬울 건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당시 여론도 보면 이제 조금 반대 의견이 조금 높았단 말이에요. 반대 의견이 높았고 또 국가가 그런 제시도 없었고. 그리고 뭐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한 국제공항 참사 때 왔을 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대신 뒤에 광주에 타운홀 미팅에 오셔가지고 직접 핸들링을 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육자회담을 열도록 하고 이렇게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장관분들한테 지시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이 된 거죠. 자, 이게 또 하나 뭐 과제가 이제 국립의과대학 신설.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것도 사실 오래된 과제입니다. 한 30년 된 과제인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에 이제 광주에는 의과대학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을 전체로 대체로 국민들은 하나를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남에는 인구가 180만인데 의과대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남과 비슷한 전라북도 조금 인구가 전라북도가 오히려 좀 작은데 예. 의과대학 2개 있고 충청북도도 거기는 한 160만 가까이 되거든요. 전남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의과대학이 2개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그런데 전남만 의과대학이 없다 보니까 이를테면 코로나 같은 그런 그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는 지역에도 나름대로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렇죠. 의과대학이 없고 국립부속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상급병원이 전라남도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30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도민들이 이제 한이 맺히다시피 한 수건 사업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양 대학이 지난해 이렇게 통합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국립 글로컬 대학에 해당되는 국립대학 2개가 통합한다는 굉장히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그 통합을 이뤄내고 또 그 통합을 통해서 국립의과대학을 단일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예. 우리 의료계에서도 이 의과대학 신설, 국립의과대학 신설 전라남도에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인정해 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전남에서 그리고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이제 개최된다고 하는데 아주 이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9월 달부터 11월 5일까지 이제 2개월간 여수 세계 선 박람회를 하는데요. 예. 과거 우리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했잖아요. 예. 여수 세계 엑스포를 했던 그 이제 전통과 자부심, 그 노하우를 살려서 한번 이건 이제 인정된 엑스포는 아니지만은 국제 행사고 더구나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섬을 갯벌과 바다 이 섬을 주제로 하는 엑스포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0개국 정도 초청해서 할 계획인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멋지게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뭐 도민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 바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는 우리 이제 붉은 마루의 병원년을 맞았는데요. 경제가 좀 확 피었으면은 이런 희망을 모든 국민들 다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올해는 지금 2%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좋아졌으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라 생각하고 우리 전라남도도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열심히 뛰고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는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 한것 같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라남도 열심히 뛰면서 우리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능히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라남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전라남도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환의 한가운데에선 전남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